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백두산에 함께 올랐는데요. 천지 앞에서 손을 맞잡으면서 앞으로 통일의 여정도 함께 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네,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겠죠.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담 내용을 정리해보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실장님과 이 자리에서 백두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영상도 공개됐고요. 여러 다양한 포즈의 사진도 나왔는데 충분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백두산 저도 지난달 말에 가봤는데 네. 이 천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그 가능성이 30%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저께 양 정상이 갔는데 천지가 모습을 다 드러내고 아주 맑은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의 미래에 서광이 비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날씨를 누구라도 좌우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권력의 힘으로 날씨가 맑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장점인 주석도 3번 가서 한 번도 못 봤다는데. 네. 그러니까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고 한반도에서 제일 높고 그다음 물론 북한이 백두혈통이라 그래서 꼭 그런 북한 정권과 생각 결부시킨다면은 좀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우리 통일되면 우리의 영산이죠.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두 정상이 케이블카를 이제 부부가 같이 타고 가신 걸 봤어요. 딱 4명만 탈 수 있더라고요. 네. 한 10분 동안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친숙감이 훨씬 더 깊어졌을 것 같고요. 평양에서 백두산 꽤 먼데 거기 또 먼저 비행기 새벽에 가가지고 먼저 기다리고 하는 그 정성 이런 것이 이제 합치가 돼서 제가 보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지금은 분단돼 있지만 남북의 각각의 지도자가 우리끼리 협력해서 결국은 주도해 나간다. 네네. 그리고 방향은 평화다, 비핵화다.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좋은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리설주에서도 백두산엔 참 많은 전설이 있는데 네. 이로써 위대한 전설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역사에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전설이 아니라 역사의 팩트로 남는 거니까 예. 전설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정말 남북한 그 지도자가 분단의 시대에 정말 2000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그때도 역사적으로 기록되겠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방문도 기록되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듯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비핵화로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 민족이 다시 통일로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는 결정적인 계기를 민족의 영산에서 남북 지도자가 굳게 다짐한 그런 행사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하거나 할 때 백두산을 찾는다. 네. 그런 의미도 있네요.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에 백두산에 진짜 실세 자기 거의 호위병 권력 호위병들을 이게 데리고 백두산을 올랐는데 그 직후에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하여튼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때 권력 서열로 보면 상당히 미친 사람들도 권력의 상위로 부상하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에는 영하 26도인가 엄청 추운데 또 거기를 작년 말에 올라갔다가 결심을 하고 금년에 신년사를 발표하고 이렇게 평화 프로세스로 진입하게 된 계기.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12월 달에 그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했죠. 올림픽을 성공 개최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기를 계속 이렇게 초청했고 IOC에서도 비용을 대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백두산을 방문해서 결심을 하고 이렇게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 건데 지금의 경우는 이
북핵 문제가 해결돼 가는 국면에서 한 차례 이제 좌절된 상당히 그 교착 상태에 있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우리 대통령과 북핵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대통령과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추동력이 이제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제 백두산에서의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또 만담 중에 하나가 네. 그 만병초 얘기였단 네. 말이죠. 여기에서 만병초. 또 문 대통령이 우리 집 마당에도 만병초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이 만병초 한 뿌리를 좀 강조하는 느낌이었는데 예, 기가 막히죠. 예, 만병초 만병을 고치는 식물이라는 뜻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이게 향기가 아주 좋아서 중국에서도 아주 좋아하고 그다음에 약초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만병초는 네. 화면에 나오네요. 네. 저기 만병초인가요? 보통 저렇게 저 진달래과에 속하고요. 철쭉하고 모양새는 비슷한데 색깔은 이제 하얀색을 띠고 있고 그런데 이제 백두산에서는 약간 노란 만병초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문재인 대통령 그 뜰에 또 그러니까요. 이게 저 자라고 있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그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설주 여사가 저런 뭐 백두산의 전설 얘기도 하고 꽃 얘기도 하고 그랬 뭐 백두산의 물 깊이도 얘기하고 네. 이렇게 했지만 제일 그 아름다운 광경은 김정숙 여사가 이제 그 한라산물하고 이제 백두산물하고 이제 뭐 합체를 시킨다 그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뜨는데 이제 코트가 젖잖아요. 이게 예. 사람이 서 있다가 네. 앉으면 이 코트가 물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코트 자락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그런 이제 배려를 하는 모습 이런 게 그냥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좀 느껴진다 이런 게 좀 뜻깊었습니다. 네. 자, 백두산 얘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연내 서울 답방 뭐 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역시 뭐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겁니다. 네. 한라산을 그러면 방문해야 네. 되지 않냐. 네. 백두에서 한라까지. 네. 뭐 아주 그런 노래도 있고. 네,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 딱 네. 말이 떨어지죠. 네.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한라산을 제일 관광지로도 치고 네. 제주도를 즐겨 가기도 하고 남한에서는 제일 높기도 하고 네. 또 백두산은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높고 북한에서 단연 제일 높고 그리고 민족의 영산이고 시원이고 하니까 우리가 그 김정숙 여사가 한라산 물을 가지고 가서 백두산에 조금 뿌려주고 또 백두산 물을 이제 가져와셨다 그러는데 그 아마 한라산 백록담에 가서 또 뿌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 답방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서울을 방문하고 한라산을 비행기 타고 가서 구경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자연히 연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한라산은 다 아시다시피 저렇게 뭐 케이블카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 궤도 열차도 걸어서 걸어서 상당히 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보기엔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다들 그 부분을 네.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헬기장 짓겠다고 했다가 또 입방아에 오르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 동북아의 평화의 섬으로 이제 각인시키고자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서 자그마한 그 헬기장 같은 걸 혹시 만들지 모르겠는데 환경 운동하시는 분하고 잘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네. 천지산에 물을 뜰 때 네. 그 페트병이 제주에서 나오는 제주 삼다수 페트병이어서 아,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 상표 얘기해도 되나요?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네, 네. 제주에서 나오는 삼다수 아, 생수 그렇죠. 통이었습니다. 네, 저도 주먹 즐겨 먹는데. 백두에서 한라까지 뭔가 네.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네. 생각을 지울 수가 김정은 없죠. 위원장이 또 추석 선물도 보냈다면서요. 예, 선물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외가가 제주도입니다. 맞아요. 예. 어머니가 고용희 네. 씨가 그 부친이 제주도에서 살다가 일제 시대 때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이고 그 선친의 이제 무덤 같은 게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물어보시죠? 송로버섯. 버섯. 네. 버섯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이제 선물로 이제 보냈는데 과거에도 이제 박재경 대장이 가져온 적도 있죠. 이제 이 송이버섯인가요? 송이버섯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송로버섯이라고 북한의 했네. 송이버섯 아주 향기가 좋고 네. 좀 맛있습니다. 소나무 근데, 향기 나죠. 뜻깊게도 이상 가족 중에서 이제 연로하신 분 중에 이번에 상봉을 못 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신다 그러는데 저게 시가로 20억인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 국면에서 2톤이니까 네. 예, 저 자연송이 겁니다. 틀림없이 자연송인데 굉장히 향이 나. 저도 옛날에 한번 좀 먹어봤는데 네. 정말 향이 좋고 그런데 이제 그 가격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제재를 받고 있는 국면이니까 그런데도 20억 원을 쾌히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성이다 이렇게 보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의를 네, 또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좀 진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서울로 돌아와서 곧바로 메인 프레스센터로 와서 회담 성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그렇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질의응답도 이어졌고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무엇보다 강조한 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말로 오랜 시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 한두 차례가 아니고 아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몇 끼를 같이 드신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백두산에서 완전히 그 케이블카에서의 부부만 딱 타시는 케이블카를 포함해서 정말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번번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는 거를 확인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요. 네. 이제 지금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이거는 그냥 그 전술로 하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전략적 결단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게 상호주의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게 역지사지. 미국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불신을 걷고 그 같이 화답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종전선언이잖아요. 그 종전선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종전선언을 미국에서는 종전선언하면 뭐 주한미군 철수 뭐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냐, 한미동맹에 지장 있는 거 아니냐, 또 유엔 사령부 해체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학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를 하시면서 종전선언은 휴전협정 체결할 때 사실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라도 확실히 전쟁이 끝났다는 걸 그야말로 선언하고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는 상징적인 행위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하셨고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종전선언을 해서 유엔 사령부 해체나 한미동맹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명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 걱정 없이 종전선언으로 가자. 단지 바뀌는 거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협상을 시작하는 선언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할 가능성이 꽤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 방북을 통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다음 주 뉴욕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미국이 제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대화 쪽으로 나오고 다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숨은 그림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네. 받았다고 공개를 했어요. 예. 받았는데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의 선언, 남북 간의 합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알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이미 써 있고 그다음에 16시간 이상의 그 남북 정상 간의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 내용 이게 또 다음 주에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문 대통령이 들으신 내용을 전달도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환하고 있어요. 평양 선언하고 친서만을 보고도. 그러니까 지금 비엔나에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시행되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 유엔에서 연설을 하러 오는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미국의 정책이 확실하게 대화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극명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뿐 아니라 아마 10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동력은 되살아났다. 동력은 지금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보인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미국 뉴욕이 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홍현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